나는 1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을 텐데요. 최근에 세법도 바뀌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이제는 그런 옛말이 틀리게 됐습니다. 진짜 부자들의 관심사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절세라고 합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잘 지키겠다는 게 부자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아끼는 절세가 부자들에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팔아서 이익을 얻었으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어떤 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하게 될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양권이나 전세권도 포함됩니다. 주식, 파생상품, 회원권, 이용권, 수익증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부동산, 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집을 사면 어떤 세금들을 내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겨왔습니다. 그래서 난 1주택자니까 양도소득세 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유 중간에 다주택자가 되면 이 기간이 리셋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A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A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이니까 2년이 넘었죠. 그럼 당연히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 또 다른 B 아파트를 샀다가 1년 전에 팔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은 다주택을 다 팔고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유한 A 아파트에 대한 보유기간은 B 아파트를 팔아서 다주택자에서 다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세는 겁니다. 그렇다면 A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현재 1년이 되고 비과세 조건인 2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올해 아파트를 판다면 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보유 기간만으로는 안 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서울은 모든 지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꼭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다주택 조건과 조정 대상 지역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샀는데 중간에 다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리셋했던 것처럼 거주 기간도 리셋이 됩니다. 즉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거주 기간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보유했더라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아까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라고 하면서 다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겨왔다고 했잖아요. 세법상 매매가액이 9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과거에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많지 않았으니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죠. 즉 서울의 아파트들을 가격 순으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봤더니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양도소득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럼 어떻게 매겨질까요? 흔히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에 대한 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익인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8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이 됐으니 차익 2억 원, 그리고 10억 아파트니까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초과분은 1억. 그래서 2억 원에 10억 분의 1억의 비율만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보유했다면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 기간마다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3년 보유하면 24% 공제, 4년 보유하면 32% 공제, 5년이면 40% 공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거주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보유 기간의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만 하지 말고 실제로 거주해라 이런 거죠. 만약 보유는 하는데 2년 미만으로 거주를 했다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물론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번 세법 개정 전과 후에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짧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1주택이라도 꼭 알아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과세 조건 꼭 잘 확인하셔서 세금 폭탄 피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